안녕하십니까. 희망사다리 조박사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내년도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되고요. 그 제공한 내용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잘 기록을 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급여 제공 기준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뭐 재가 서비스 우선의 원칙 그리고 적정 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수급자의 그러니까 재가급여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을 수립해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급여 제공의 원칙이죠.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일 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동일 시간 중복 제공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을 지원을 하거나 인지활동 지원, 뭐 인지관리 지원, 그다음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 그러니까 요양 피로도라고도 하는데 어르신의 상태상에 맞게 그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해서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도 하죠. 의사 결정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적정급여의 원칙. 두 번째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의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되고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되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취사, 뭐 청소, 세탁 이런 거를 말하죠.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서 제공하되 1회 방문당 최대 90분 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1회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까지만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법 격려 위로 의사소통 지원 이런 거를 하게 되죠. 네 번째로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서 인지활동형 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진료 내역이 있을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당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인지활동형 방문 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그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라고도 하죠.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하고요. 이 서비스는 수급자당 일일 1회 하나요. 최대 1회에 2시간 120분 이상 3시간 이하로 제공하고 그중 60분은 인지 자극 활동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인지활동용 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 또 관리 책임자라고도 하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그 이런 다음에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지활동용 프로그램 관리자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의 적정한 급여를 제공을 지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내용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령 방문 요양급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급여만 제공되고 일반 방문 요양급여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야간보 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뭐 식사 도움,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 외에 방문 요양 급여를 하루에 2회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 급여 제공 전후로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하루 2회를 범위 내에서 일일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고요.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 급여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라거나 그다음에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천재지변, 입원이나 사망할 경우 이럴 경우는 옷 벗고 입기 식사 도움을 하루 2회 범위 내에서 그 1회당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지활동용 방문 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는 그 주야간보 서비스 받은 날 동일한 날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요. 주야간보호에서 그런 활동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77에 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 내년도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이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지금까지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더 이렇게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